자, 다음 이제 우리 요약 강의고요. 162페이지 이제 두 번째 등식입니다. 앞에 나왔던 게 좀 어려웠죠? 양도 차익 구하는 거. 자, 두 번째 등식은 양도 차익에서 오랫동안 보유한 자를 특별하게 우대해 줄게. 그래서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있고요.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바꿔놓으면 양도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등식은 우리가 양도 소득금액을 구하는 등식으로 나와 있고요. 자, 양도 소득금액을 구하려면은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조건이 있어요. 첫째, 등기가 돼야 돼요. 팔 때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세 가지 한해서만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조합원은요, 원조합원만 말해요. 승계조합원은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원조합원일 거 이렇게 나와 있고요. 토지, 건물만 해당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는 이 토지에는 비사업용 토지도 허용됐어요.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는 작년 2015년까지는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부 특별공제 배제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오히려 장기부 특별공제가 허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부 특별공제는요 3년 이상 보유해야지만 장기 보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상물은 양도자산별로 공제가 돼요. 양도자산별이라는 거는 파는 횟수와 관계없이 10번이든 20번이든 다 해주겠다. 근데 5번을 팔더라도 해당 요건을 안 갖추면 한 번도 안 해주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1세대 1주택과 2주택, 3주택을 차등해서 하는데 요 1세대는 거주자만 됩니다. 우리 비거주자는요 1세대 성립이 안 돼요. 비거주자는 요 밑에로 오기 때문에 거주자인 1세대만 되고 1주택자, 여기서 1주택자는 과세가 되는 1주택자입니다. 비과세자는 장기부 특별공제 받을 필요 없죠. 처음부터 세금이 없습니다.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데 대표적으로 말하면 고가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고가주택은 5년, 10년 있어도 과세가 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좀 우대해 주려고 하는데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자는요 연간 8%씩 해줘요. 그러면 1년 단위로 8%씩 올려주기 때문에 3년째 그러면 24%가 되고요. 10년째 그러면 80%가 됩니다. 이렇게 연 단위로 공제율을 높여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중간치는요 다 계산하면 되고요. 그냥 3년에서 10년치까지만 알면 되는데 처음과 끝만 잘 받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주택, 3주택자는 연 3%씩인데 처음은요 9%가 아니라 10% 출발해요. 뭐 3, 4번 9%가 돼야 되는데 반올림 시켜가지고 10%. 그래서 장기부 특별공제는 한 자릿수는 없고요. 두 자릿수부터 들어갑니다. 10%부터 매년 3%씩 올려서 12%, 15%, 18%에서 최대 80%까지 가능한데 토지 건물 2주택, 3주택 비거주자에 한해서는 10에서 30%까지 해주고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요 3년에서 10년간 연 8%씩 우대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장기부 특별공제 배제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미등기 자산은 장기부 특별공제 없어요. 또 하나는 국외 자산을 양도할 때는 장기부 특별공제가 배제되기 때문에 두 가지는 장기부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 교재 162페이지에 보면 양갈로 1번 의의가 나오는데 의의를 보면 부동산의 장기 보유를 상대적으로 우대해요.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보유기간 동안의 명목 소득에 대한 세부담의 경감과 과중한 세부담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동결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하는 공제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면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부담을 완화해서 세금을 줄여줄 테니까 좀 거래를 많이 나서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해야죠. 자, 1번 의의는요. 의의도 가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취지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적용 대상.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등기된 세 가지.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가로 열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 가로 닫고 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때문에 원조합원만 되는 거고요. 승계조합원은 제외합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해 적용한다. 3년이 안 되면 장기부 특별공제가 안 돼요. 자, 공제액, 공제액은요, 양도 차익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163페이지 보면,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나오는데, 과세대는 1세대 1주택, 과세대는 1세대 1주택 중에 대표적인 게 고가주택이고요. 1세대는 거주자를 암시한 겁니다. 자, 그러면 최저 8%씩 해주는데, 24에서 80%까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산, 토지 건물 2주택, 3주택 또는 비거주자는요. 연 3%씩 최저 10%에서 최고 30%까지 공제입니다. 연 3%씩 올라간다. 처음만 9%가 아니라 10%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단지 주의할 말은요. 그 숫자 앞에 잘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냐? 양도 차익이라고 나옵니다. 양도 차익의 일정률을 공제하는 거지 나중에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양도 차익의 일정률을 공제한다.
자, 4번 장기부의 특별공제 배제는요. 미등기 자산, 토지 건물은 장기부 특별공제 안 해주겠다. 국외 자산을 양도해도 안 해준다. 3년 미만 보유한 것도 장기부 특별공제 배제입니다. 3년 이상부터 허용돼요. 그리고 체크해보면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부의 특별공제 허용한다. 올해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허용됐기 때문에 앞으로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부의 특별공제 배제 그러면 안 돼요. 올해 달라진 제도입니다. 자, 개정 이유를 보면 물가 상승 등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시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그래서 2016년부터 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비사업용 토지가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오른쪽 양갈로 5번. 동일 연도에 토지와 건물을 수에 양도한 경우 장기부의 특별공제, 동일 연도에 장기부의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을 수에 양도한 경우에도 공제 요건에 해당할 경우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별 공제는요. 파는 횟수와 관계없이 10번이든 20번이든 해당 요건을 갖추면 계속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장기부의 특별공제 이렇게 해서 우리 배제 사유가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유기간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요. 이 3년 보유를 어떻게 따지냐. 그냥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따져서 3년 이상 보유했으면 장기부의 특별공제 해주고 3년은 보유 안 됐으면 안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상속받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상속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상속이 있어요. 그럼 일반 상속은 그냥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따져서 상속인이 몇 년 보유했느냐 이거 따지면 돼요. 근데 상속 중에서 가업상속이 있습니다. 가업상속은 회사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럴 때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의 다른 차이점은 일반 상속은 돌아가신 날부터 상속인이 판 날까지만 따지고요. 가업상속일 때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증여. 증여는요, 일반적인 증여는 증여 받은 날부터 수종자가 양도한 날까지 하고요. 배우자 2월 가세라고 해서 이 2월 가세 특례가 있어요. 부부간에 증여했다, 부자지간에 증여받으면 5년 안에 팔면 2월 가세 특례가 있는데 2월 가세 특례는 우리 다음 주에 배울 때 2월 가세 특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5년 안에 부부간에 부자지간에 팔게 되면 2월 가세이기 때문에 맨 앞으로 소급해야 돼요. 2월이라는 게 맨 앞으로 소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증여한 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증여받은 자가 양도한 날까지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2월 가세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주택 입주권을 취득했다 그러면요.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관리청계 인가일까지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한정 기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종전주택을 취득하면 주택 취득일로부터 관리청계 인가가 떨어지면 입주권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인정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올해 신설한 건 요건데요. 비사업용 토지는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기산점을 2016년 1월부터 기산하여 양도일까지 보유한 공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올해 신설된 건데 비사업용 토지는요. 처음 취득한 날부터 인정하는 게 아니라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그럼 내가 5년 전에 취득했다, 10년 전에 취득했다, 20년 전 취득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몇 년부터 기산하니까 2016년 1월 1일입니다. 그럼 2016년 1월 1일이니까 3년을 채우려면요. 앞으로 2019년은 가야 돼요. 2019년 가서 팔아야지만 이거를 공제받는 거지. 지금 팔았다 그럼 공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지금 7월 달에 팔았다 그러면 7개월뿐이 보유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2016년 1월부터 기산점을 잡았어요. 자, 요거를 한 번 더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는요, 말 그대로 사서 판 날까지 보유기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상속 중에서 일반 상속은 상속인이 상속을 개시해서 판 날까지 따지면 되고요. 가업 상속일 때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 하기 때문에 일반 상속이냐, 가업 상속이냐, 요거에 따라 날짜 계산하는 게 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증여는요, 수증자가 증여받아서 양도한 날까지 하고 배우자 직계면서 2월 가세일 때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따져서 이때 2월 가세를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택,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은요, 종전주택을 취득해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겠죠.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으면 그때는 무한정을 인정하지 않고 종전주택을 취득해서 관리처분계 인가일까지만 인정해요. 그러면 원래 조합원만 인정하지 중간에 승계조합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인정이 아닌다. 그럼 만약에 내가 7년 보유했다가 관리처분 계획 받아서 2년 보유했다. 2년치는 인정 안 하고요. 7년치만 인정하겠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만 종전주택 소유기간만 인정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다음에 우리 비사업용 토지가 있는데 비사업용 토지는요. 아무리 오래전에 취득했어도 201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거는요. 기산점은 2016년 1월 1일부터 앞으로 양도할 때까지니까 201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사람은 보유기간 한 푼도 한 번 기간 인정 못 받고요. 2016년 1월부터 양도일까지만 인정한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사업용 토지를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당연히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따져서 보유기간을 인정해주면 돼요. 이렇게 보유기간 계산도 쉽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약간 좀 헷갈릴 거예요. 자, 그래서 160 우리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유기간 그거를 쭉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냐, 가업이냐, 일반 상속이냐, 일반 증여냐, 아니면 배우자 이걸 갔으냐, 요거에 따라서 다 날짜를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보유기간 어떤 거는 좀 더 앞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65페이지 보면요. 양가로 7번 양도소득 금액의 구분 계산과 결손금 통산이라고 하는데 우리 결손금이 뭐냐? 손해입니다. 손해를 이익과하고 통산시켜줘요. 대신 소득별로 통산해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 보면 양도소득금액은 다음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각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는다. 그럼 소득별로만 플러스 마이너스 되지 다른 소득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또한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랍니다. 해당 연도에 종결되는 거지 다음 연도로 이월하지는 않는다 이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소득별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1번 토, 건부, 기타 자산, 양도소득금액. 2번은 주식 및 출자 지분 양도소득금액. 세 번째는 파생상품이라고 해서요. 1, 2, 3번을 소득별로 구분하고 1번은 1번끼리 플러스 마이너스, 2번은 2번끼리 플러스 마이너스고 3번은 3번끼리 플러스 마이너스 돼요. 단 1, 2, 3번은 통산할 수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갑이 2016년도에 여러 물건을 팔았는데 팔 때마다 다 이익 보는 건 아니죠.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분양권은 미분양권 잘못 손대서 100원 손해봤어요. 토지는 잘 팔아서 700원 이익 봤고요. 건물은 잘못 팔아서 200원 손해봤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 주식은 잘 팔아서 100원 이익 받고요. B 주식은 150원을 손해봤습니다. 파생 상품은 70원을 손해봤어요. 자, 그럼 이때 전체를 통산하는 게 아니라 소득별 통산이니까 자, 1그룹 분양권부터 건물까지 통산되고요. 주식은 주식끼리 파생 상품 파생 상품인데 토지 건물 플러스 마이너스 했더니 결론은 플러스 400원 나왔고요. 주식은 마이너스 50원 나왔고 파생상품은 처음부터 마이너스 나네요. 요 마이너스 두 개는 요 플러스인 토지에는 올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손금은 소득별끼리만 플러스 마이너스 합니다. 그리고 다른 소득에는 통산할 수 없다. 그리고 요 미공제 50원은요. 다음 연도로 이월하지 못해요. 올해 종결되고 미공제분 끝이다 이 뜻이에요. 2016년도에 종결돼서 끝나는 거지 미공제분을 다음에 주식 팔 때 2월에 가지고 공개해주지는 않는다 이 뜻이에요. 이게 결손금 통산인데 이것도 우리 시험에 2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결손금 통산 요까지 배웠고요. 다음 166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166페이지는요, 이제 세 번째 등식이죠. 자, 양도소득금액이 나오면 기본공제를 통해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주면 과세표준이라는 게 나와요. 자, 과세표준을 구할 때 기본공제도 요건이 있어요. 첫째는 등기가 돼야 돼요. 팔 때 아무 물건이나 팔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등기한 자산. 대신 자산 불문, 보유기간 불문이기 때문에 자산은 어떤 자산인지 보유기간 불문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별 각각 연 250인데 방금 우리 결손금 통산할 때 소득별로 배웠죠? 이것도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토, 건부, 기타 자산에서 250,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이에요. 그럼 각각 250 받으면 최대 얼마까지 가능하냐? 750만 원이 최대입니다. 그러면 토, 건부, 기타에서 250,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 250인데 순서대로 공제한다.
빨리 판 순서대로 공지하고요. 나중에 판 거는 공지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자, 요거를 우리 교재를 정리해 보면 166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배울 때 종합퇴직 양도소득은 서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해요. 그리고 퇴직과 양도소득은 우발적인 소득이니까 종합소득이 합산하지 않는다, 구분해서 과세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도소득 과세표는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양가로 1번 양도소득 기본제 적용 대상. 양도소득 기본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다르게 보유기간이 장단이나 과세 대상별에 관계없이 모든 양도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제외한다. 등기된 것만 기본공제를 해주지 미등기된 건 안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두 번째, 기본공제액. 양도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고의 양도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별로 공제하되 거기 나오는 게 각각 연 250이에요. 자, 1번 소득은요. 토, 건부, 기타 자산에서 250,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 그래서 소득별로 각각 250입니다. 자, 양가로 3번은요. 양도소득 기본제는 순서별로 공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 공제 방식을 배웠는데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뜻이죠. 소유자 갑은 2016년도에 다음과 같은 자산을 양도하였다. 자,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건물을 팔았는데 등기되고 5년 보유하고 팔았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등기되고 5년 보유했으니까 받을 수 있죠. 양도차익의 15%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도 이전에 팔은 게 없으니까 연 250만 원 받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15%는요. 이게 보유기간이 5년이었기 때문에 15% 연간 3%씩 5년 3, 5, 15% 받은 거고요. 이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은요. 소득이 있는 연도에 250이에요. 그러면 보유기간이 5년 됐다고 해서 더 많이 해주는 건 없고요. 5년 보유했든 5개월이든 단 5일이든 똑같이 기본공제는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월달 토지를 등기되고 12년 보유했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죠. 양도차익의 최대 30%예요. 이거 주의할 점은 12년 보유했다고 그래서 36% 계산하면 안 돼요. 최대치가 30%입니다. 그런데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왜냐? 1월 달에 받았기 때문에 같은 그룹에서는 한 번만 해주지 여러 번 해주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5월 달에 A 주식을 팔았는데 3년 보유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왜냐면 주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외에는 대상이 아니다. 그 기본공제는 따로 250 받죠. 주식이라고 해서 따로 250 있습니다. 왜? 그 전에 주식 판 게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9월 달에 고가주택을 팔았는데 등기되고 20년 보유한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인데 등기되고 20년 부양 고가주택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최대 양도차익의 80%까지 가능하죠.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자산별 공제라고 해서 앞으로 팔 때마다 판단해서 여러 번이라도 공제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공제하기 때문에 이 소득별로 한 번씩만 기본공제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이 두 가지 공제를 배웠는데 이 두 가지를 빼면 과세 표준량이 나와요. 그래서 이 등식은 과세 표준가액이 내는 건데 우리 과세 표준은 앞에 나왔던 등식을 이용해서 과세 표준을 구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67페이지까지 해서 과세 표준까지 구하는 등식까지 했는데 제일 어려운 게 5절이었어요. 5절이요. 오늘 거의 대부분 5절을 배웠는데 제일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나오는 양도 차익 구하는 거, 그다음에 양도 소득 금액 구하는 거, 지금 나오는 과세 표준 만만치 않아요. 이게 참 어려운 파트인데 여기까지가 거의 두세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줘야 될 단원 중에 하나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지고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합니다.